2019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의 어느 조용한 주택가. 평범한 오후, 5살 아이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 개가 울타리를 넘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 옆을 지키고 있던 개가 번개처럼 날아올랐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2년 전 겨울, 텍사스 달라스 어린이병원 7층 중환자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던 리사 존슨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음들이 리사의 귓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혈압계의 단조로운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7살 다니엘의 생명이 그 소리와 함께 조금씩 천천히 멀어져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리사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꺼풀 뒤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8개월간 수없이 흘린 눈물 때문에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남편 마이클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지친기가 역력했습니다. 그의 큰 손이 아내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마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리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복도 끝에서 3살 토미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병원에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토미의 작은 운동화가 병원 바닥에 딱딱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토미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형은 언제 집에 와요? 나 형이랑 레고 만들기로 했는데. 리사의 목구멍에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토미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토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토미야, 형은 좀 더 여기 있어야 해. 토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형이 많이 아파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리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다니엘은 백혈병으로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마지막 숨소리는 너무나 작고 조용해서 마치 잠들어가는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이 리사에게는 더욱 큰 고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집 거실로 들어서자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리사는 그 장난감들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마이클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남편의 품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4명이 앉던 식탁에 이제 3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빈 의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토미가 젓가락을 들다가 형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 밥은 안 줘도 돼요? 리사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습니다. 마이클이 토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미야, 형은 이제 여기 없어. 하늘에 있어. 토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도 밥 먹어요? 리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셨지만 목구멍의 메마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다니엘의 마지막 며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토미도 변했습니다. 형을 잃기 전에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조용해졌습니다. 어른들의 슬픔을 감지한 듯 평소보다 얌전하게 혼자 놀았습니다. 때로는 다니엘의 빈 방 앞에 서서 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해의 겨울, 어느 날 밤, 리사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마이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리사는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담요를 끌어안았습니다. 리사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유튜브를 켰습니다. 무심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영상, 요리 영상, 음악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색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어보니 구조된 진돗개,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였습니다. 개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자세가 지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받은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리사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화면 속에서 한국의 진돗개가 나타났습니다. 털은 금빛처럼 아름다웠지만 곳곳에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는 카메라를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잠깐 카메라를 바라본 그 순간 리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개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상실과 배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해설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학대받다가 구조되어 미국으로 입양 왔던 진돗개입니다. 나이는 약 3살로 추정되며 몇 차례 입양되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리사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진돗개가 조금씩 움직였는데 그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평생 충성하는 것이 진돗개의 특성입니다. 영상이 계속되면서 진돗개의 더 많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는 구조센터의 작은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이 음식을 주려 해도 멀리서 지켜보다가 사람이 없을 때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진돗개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체념한 듯한 자세였습니다. 리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가족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기다려줄 수 있는 가족 말입니다. 해설자의 마지막 말이 리사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영상이 끝나도 리사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운명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개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 다 상처받았고,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리사는 마이크를 깨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침실로 돌아가서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리사, 왜 그래? 지금 몇 시야?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마이클은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리사가 휴대폰을 남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하자 진돗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도 리사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개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봤습니다. 이 아이, 우리를 닮았네. 마이클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진돗개는 여전히 겁에 질린 채로 구석에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픔을 견디는 눈이에요. 우리처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데려오면 어떨까? 리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의 눈에서 오랜만에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잃은 후 처음으로 무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마이클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치유가 필요해. 그리고 이 아이도 치유가 필요하고 함께하면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마이클의 말에 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리사와 마이클은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을 잃은 후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은 진돗개에 대해 검색해보기도 하고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토미는 어떻게 생각할까? 리사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토미에게도 좋을 것 같아.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존슨 부부는 구조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밝은 목소리의 여성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구조센터입니다. 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진돗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황색 진돗개요.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리사가 설명하자 직원의 목소리가 약간 놀란 듯 변했습니다. 아, 그 아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말 그 개를 입양하실 건가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새 가정에서 포기했는데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아이거든요. 리사는 전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이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의 표현을 보였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단 만나보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 오후에 오실 수 있나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정말 특별한 인내심이 필요한 아이예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어요. 리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리사와 마이클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토미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토미야, 우리 집에 새로운 가족이 올 수도 있어.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요. 누구요? 강아지야. 아주 특별한 강아지. 리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많이 아픈 기억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사랑해줘야 해. 토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내일 만나보고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해.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토미는 신이 나서 의자에서 뛰었습니다. 와, 강아지. 나 강아지 정말 좋아해요. 그날 밤, 토미는 흥분해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강아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크기는 어때요? 나랑 놀아줄까요?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리사는 토미의 이불을 덮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밝은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존슨 가족은 구조단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토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빨리 가요. 강아지 보고 싶어요. 뒷좌석에서 연신 앞뒤로 몸을 흔들었습니다. 리사는 뒤돌아보며 토미에게 말했습니다. 토미야, 이 강아지는 조금 특별해. 사람을 무서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해. 알겠지? 토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용히 할게요. 구조단체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존슨 가족이시죠? 저는 사라라고 해요. 내부로 안내해드릴게요. 사라는 그들을 뒤쪽 방으로 안내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큰 소리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경계심이 강해요. 복도를 걸으면서 개 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진돗개가 있는 방 근처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세요. 아마 구석에 숨어 있을 거예요. 사라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방 안이 보였습니다. 구석에 놓인 케이지 안에 웅크리고 있는 진돗개가 보였습니다. 리사의 숨이 멎었습니다. 영상으로 본 것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습니다. 진돗개는 가족들이 들어오자 더욱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꼬리는 다리 사이로 바짝 말려 있었고 눈빛은 경계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디선가 리사가 영상에서 본 그 슬픔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케이지에 다가갔습니다. 진돗개는 더욱 몸을 웅크렸지만 마이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안녕, 친구야. 마이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토미도 아빠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안녕, 멍멍아. 아이의 작고 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진돗개는 토미의 목소리를 들으자 귀를 살짝 세웠습니다. 여전히 경계의 눈빛이었지만 아이에게만큼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사는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돗개의 떨리는 몸짓, 두려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 자신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상처받았고 이 아이도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5분 정도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점점 긴장을 풀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구석에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토미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사람이 들어오면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거든요. 리사와 마이클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아직 15분밖에 안 됐는데.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확신해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길 원해요. 사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입양 절차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힘들 거예요. 이 아이는 트라우마가 심해서 적응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치유가 필요한 가족이에요. 함께 천천히 해보고 싶어요. 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돗개가 존슨 가족의 집에 왔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개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운반 케이지 안에서 가능한 한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케이지를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을 때 진돗개의 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진돗개는 즉시 거실 한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파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꼬리는 다리 사이로 바짝 말려 있었고 온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가가려 하면 더욱 구석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눈빛은 극도의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냄새, 새로운 소리들이 모두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때 리사와 마이클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이클이 진돗개로부터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개는 몸을 더욱 움츠렸지만 마이클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다니엘이야. 우리 가족의 다니엘. 마이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돌아간 아들의 이름을 이 아이에게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진돗개에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뭔가 치유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겠지만 두 번째 다니엘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다니엘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준비해준 집도 거부하고 거실 구석 소파 뒤쪽에서만 지냈습니다. 음식과 물도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만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리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 그릇을 확인했습니다. 절반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은 먹었네. 혼자 중얼거리며 안심했습니다. 새로운 음식과 물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근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니엘아, 괜찮아. 천천히 적응해. 리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리사가 멀어질 때까지 절대 음식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리사가 부엌으로 가면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나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마이클도 퇴근 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진돗개 옆에 책이나 신문을 들고 앉아서 혼자 읽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고 그냥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클을 째려보며 경계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미는 달랐습니다. 5살 아이는 어른들과 전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 진돗개 근처에 앉아서 혼자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옛날에 토끼 한 마리가 살았어요. 토미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돗개는 처음에는 토미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절대 개를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2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서 책을 읽어줄 뿐이었습니다. 토끼는 숲에서 친구들과 놀았어요. 다람쥐도 있고 곰돌이도 있었어요. 토미는 진돗개가 듣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순수한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토미가 자신의 장난감을 가져와서 혼자 놀기도 했습니다. 진돗개 다니엘은 토미의 놀이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아이의 장난감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미가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었는데 조금씩 토미 쪽으로 몸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리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미의 순수한 마음이 상처받은 다니엘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토미가 감기로 열이 나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운이 없어서 평소처럼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리사가 아이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니엘이 소파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리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진돗개가 자발적으로 가족에게 다가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소파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토미를 직접 만지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지키려는 듯한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토미가 뒤척일 때마다 고개를 들어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진돗개 다니엘은 토미 곁에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리사가 마이클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이클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엘이 토미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 토미가 회복되자 개와 아이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토미 근처에 있는 것을 편안해했습니다. 여전히 직접적인 접촉은 피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미가 평소처럼 마당에서 혼자 공을 던지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이 울타리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아, 내 공"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자발적인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개는 울타리 틈으로 나가서 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입에 물고 돌아와서 토미 발 앞에 조심스럽게 공을 놓았습니다. 토미는 깜짝 놀라며 진돗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아, 고마워.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돗개의 꼬리가 살짝 흔들린 것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진돗개가 처음으로 행복감을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토미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진돗개 다니엘은 토미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토미가 화장실에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잠들 때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서 아이를 지켰습니다. 마치 토미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리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린 다시 웃게 됐어요. 그 아이 덕분에요. 마이클에게 말했을 때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집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온 지 2달이 되었을 때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토미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토미가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와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밝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니엘은 즉시 토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이의 방으로 따라가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토미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토미는 다니엘을 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아이가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자 다니엘은 토미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평화로운 일상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토미와 다니엘이 평소처럼 마당에서 놀려고 뛰어나가는데 갑자기 이웃집 검은 레브라도가 마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개는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개였습니다. 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점점 공격성이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개들을 공격하거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검은 개는 그대로 토미를 향해 공격하려고 했고 토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니엘이 정말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진돗개는 검은 개와 토미 사이에 몸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미 토미를 물려고 이빨을 보인 상태였지만 다니엘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온몸에서 보호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진돗개가 이렇게 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토미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의 으르렁거림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개는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다니엘은 토미에게 공격하려는 걸 막느라 상처를 입으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토미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버텼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마이클이 얼른 우는 토미를 안았습니다. 놀란 검은색 개와 그 가족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없었으면 토미는 지금쯤 자기 몸집보다 큰 개에게 심한 공격을 입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정말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고 다니엘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귀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코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미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듯이 다니엘! 토미가 울면서 진돗개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진돗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다니엘아, 아프지 마.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검은 개의 주인이 와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너무 미안하다고 연실 사과했지만 가족들에게 그 사과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생명에 대한 안도감과 다니엘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리사는 급히 수건을 가져와서 진돗개의 상처를 응급처치했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괜찮아, 다니엘아. 우리가 있어. 진돗개는 리사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즉시 차를 가져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빨리. 가족 모두가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토미는 뒷좌석에서 내내 다니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니엘아, 아프면 안 돼.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리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고마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동물병원 응급실은 주말 오후라 붐볐습니다. 수의사는 다니엘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꽤 깊은 상처들이 있네요. 며칠간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의사는 다니엘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개군요.
그 짧은 찰나에 본능적으로 몸으로 대신 공격을 당해 주인을 지켰다니.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것은 그 검은 개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개들이 공격성을 띨 때는 상대를 해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찰나에 다니엘은 주인을 지키되 해치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은 고도의 판단력과 절제력을 가진 개라는 소리예요. 정말 드뭅니다. 정말 특별한 품종이에요. 토미는 수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니엘 많이 아파요? 아이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의사가 무릎을 꿇고 토미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니엘은 정말 강한 아이야. 다니엘은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존슨 가족은 매일 문병을 갔습니다. 특히 토미는 다니엘이 걱정되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 다니엘이 아프면 어떡해? 나 때문에 다쳤는데. 리사는 토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토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니엘이 너를 사랑해서 지켜준 거야. 괜찮아. 우리 다니엘은 강한 아이야. 하지만 리사 자신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다시 아들을 잃을 뻔했던 아찔한 상황에서의 놀람과 겨우 가족이 된 다니엘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니엘은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면회를 올 때마다 토미를 찾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미가 병실에 들어오면 다니엘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다니엘아, 빨리 집에 와. 나 혼자 놀기 싫어. 토미가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토미의 손길에 고개를 맡기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이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네요. 개가 아이를 이렇게 아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간호사가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리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일주일 후, 다니엘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조금 저는 것 빼고는 거의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토미는 다니엘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다니엘아, 아직 아파? 토미의 작은 손이 진돗개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다니엘은 토미의 손길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토미의 얼굴을 혀로 살짝 핥았습니다. 아이는 깔깔 웃으며 다니엘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고마워, 다니엘아. 나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내 진짜 형이야. 다니엘은 토미의 품에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다니엘은 토미 옆에 조심스럽게 누워 있었고, 리사와 마이클은 소파에 앉아 이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겪고 난 후 가족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이클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아, 너가 우리 아들을 지켜줬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을 잃었을 때의 절망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토미를 무사히 지켜낸 것입니다. 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목숨을 걸고 토미를 지켜준 진짜 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니엘과 토미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돗개는 토미가 잠들 때까지 침대 옆에서 지켰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위험이 올까봐 더욱 조심스럽게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며칠 후, 토미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형은 슈퍼히어로야. 나를 구해줬어. 아이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였습니다. 친구들도 토미의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우리 개는 그냥 잠만 자는데, 와, 진짜 멋있다. 토미는 더욱 신이 나서 다니엘의 용감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토미의 담당 선생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존슨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미가 다니엘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정말 특별한 개인 것 같아요. 아이가 개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리사는 선생님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다니엘은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선생님도 감동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친구가 필요하죠. 며칠 후, 이 이야기는 지역 신문 기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기자는 존슨 가족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기자가 집에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토미가 옆에 있자 안정을 찾았습니다. 기자는 진돗개의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진돗개가 그렇게 용감할 줄 몰랐어요.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기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리사도 덧붙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죠. 한번 가족이 되면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개는 처음 봤어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미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다니엘 형은 나를 지켜주는 진짜 형이에요. 무서운 개가 와도 전혀 안 무서워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기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사가 실리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화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진돗개라는 개는 처음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충성스러운 개를 키우고 싶어요. 한국에는 이런 멋진 개들이 많나요?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존슨 가족은 이런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다니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니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니엘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개가 그 유명한 영웅 개구나. 정말 특별해 보이네.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토미에게 말했습니다. 내 개는 정말 대단해.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구나. 토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 형은 최고예요. 다니엘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점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걸으며 토미를 자랑스럽게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미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 다니엘이 재빨리 다가가서 아이를 받쳐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모습을 보고 더욱 감탄했습니다. 와, 다니엘이 토미를 진짜 지켜준다. 부럽다. 나도 이런 게 갖고 싶어. 아이들의 부러워하는 목소리에 토미는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존슨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을 잃었을 때의 절망과 슬픔은 여전했지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가져다 준 사랑과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리사는 이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토미를 지켜주고 있다는 안심감과 정말 첫째 아들이 다시 집에 온 듯한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크게 구멍이 났던 가슴에 새로운 새살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리사는 이제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클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다니엘과 토미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을 잃었을 때의 무력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운아야. 이런 아이를 만나게 되어서. 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온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운명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은 인터넷을 찾아보며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역사, 특성,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마이클이 리사를 불렀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래. 그리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야. 리사도 화면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개구나. 우리 다니엘이 그래서 그렇게 토미를 지키려고 했구나. 리사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돗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으며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진돗개가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그 사람만을 섬긴다는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고 절대적인 충성을 보인다는 설명을 읽으며 다니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가 세상에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워.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를 만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한국계 미국인 가정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진돗개를 키운 경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특별해요. 한국에서는 의리와 충성의 상징이거든요. 그 집을 방문했을 때 토미는 한국 할머니에게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한국에는 우리 다니엘 같은 개가 많아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토미야, 진돗개는 모두 내 다니엘처럼 용감하고 충성스러워. 한국 사람들은 진돗개를 가족같이 여기고 아껴왔어.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토미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멋진 개들이 사는 곳이니까. 토미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사와 마이클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사와 마이클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단순히 운 좋게 만난 개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존재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1년이 지났을 때 존슨 가족은 다니엘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토미는 다니엘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리사와 마이클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걔도 완전히 가족의 일원처럼 보여요.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토미의 형이고요. 다니엘은 이제 완전히 존슨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갈 때도 함께 갔고 가족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친척들도 다니엘을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추수감사절 큰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다니엘 형이 우리 가족이 된 게 가장 감사해요. 모든 어른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통해 진정한 충성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리사도 감동받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다니엘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토미가 잠들 준비를 할 때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내 최고의 형이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다니엘은 토미의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하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다니엘이 가족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존슨 가족은 특별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이 토미를 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여서 다니엘의 용기를 축하했습니다. 3년 전 이날 다니엘이 토미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죠. 마이클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토미는 이제 8살이 되었지만 다니엘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는 다니엘을 통해 책임감과 사랑, 그리고 충성심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다니엘도 토미와 함께 자라며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줬어.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도 다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이클의 말에 온 가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성심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만큼 깊은 사랑과 헌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정신입니다. 한국의 산과 들에서, 마을과 집안에서 사람과 진돗개가 함께 나누어온 깊은 유대와 신뢰의 문화입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평생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 신의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존슨 가족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깊은 정신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충의와 정성의 마음을 직접 느낀 것이었습니다. 토미가 형이라고 부르는 다니엘, 그 속에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애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족이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진 깊은 유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진돗개와 함께 만들어온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변하지 않는 충성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 진돗개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정신입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회자되고 있으며 존슨 가족은 자신들이 경험한 한국 진돗개의 충성심과 사랑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오늘도 토미 곁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